그럼 세자로 책봉되고 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세자로 책봉된 이후의 생활을 알아보기 전에 세자의 탄생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왕비나 후궁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태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왕세자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교에 대해서는 왕실이나 민가에서나 요즘 관점으로 보면 미신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좀 아닌 듯 합니다만, 왕세자에게 최고의 신체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잉태의 순간부터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임신하면 금기시 되는 것들이 많고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엄청 노력하잖아요. 하물며 왕세자의 탄생을 기다리는 왕실인데 순산을 위한 많은 노력과 금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산달이 다가오면서 대신들은 산실청을 설치하기를 아뢰고 왕의 윤허를 요청합니다. 산실청이란 왕실의 출산을 전담하는 임시기구인데 왕비와 왕세자빈의 출산에만 해당되고 후궁 이하 부실들의 출산 기관은 호산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실청의 설치 시기는 왕비의 경우는 3개월 전이고 세자빈의 경우는 1개월 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달에 들어와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산실청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전국의 형벌 시행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왕실 아기의 경사스러운 탄생에 형살에 관한 문서를 내지 않도록 하여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산실청은 산후 7일이 지나면 폐지하고 이때까지 형살 문서나 죄인에 대한 형벌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아기 탄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왕비나 세자빈이 아이를 낳아도 내전 문 앞에 금줄을 걸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본 것 같긴 한데요. 궁중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과 비슷한 것을 거는 의식이 있기는 합니다. 현초라고 하는데 산실에 깔았던 자리를 붉은색 끈으로 묶어 문 위에 못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산후 7일까지 두었다가 거두어 들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권초례라고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닿았던 산자리를 소중하게 다루고 이로써 아기의 만수무강과 부귀영화를 비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는 금줄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태를 안치하는 의식입니다. 태예요. 탯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기의 태는 요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를 도장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보관하여서 치료에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태를 소중히 보관하는 것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의 고유한 풍속으로 태를 생명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가에서는 태를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고 또는 물에 띄워보내기도 했지만 왕실에서는 오지 항아리라는 돌 항아리에 넣어서 명산에 묻었습니다. 이는 풍수와 음양을 바탕으로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봉안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주는 세종대왕의 자녀들의 태실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의 자식 중 한 명인 세조에 의해서도 파헤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태실에 남아있던 태항아리를 모두 서삼릉으로 이봉하였지만 조선 전기 태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태봉안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매우 긴 내용이 될 듯하여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의례 자체도 재미있고 태항아리도 그렇고 아무튼 다음에 꼭 한번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의 자녀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태를 한꺼번에 모셔두었다고 하니 무척 흥미롭네요. 잘 모르는 얘기도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세자의 학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아동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위 계승을 할 원자와 원손이 있는데 이들은 책봉되면 바로 왕세자, 왕세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들의 동복 형제 또는 이복 형제가 되는 대군과 군이 있습니다. 대군과 군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세자를 제외한 왕의 적자는 대군, 서자는 군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왕세자의 적자와 서자는 어떻게 부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왕세자의 적자는 적왕손, 서자는 서왕손이라고 칭했습니다. 적왕손? 서왕손. 좀 적나라한 것 같아요. 서왕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약간 상할 것 같은데. 공식적인 구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으니까요. 원자가 태어나면 보양청을 설치하고 유모와 보모를 선정하여서 유아기 왕세자의 인성교육을 담당시켰습니다. 이 유모는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하고 나면 봉보 부인의 봉작을 내려서 대우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원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강학청이 설치되는데 보양청과 강학청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글 읽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강학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몇 살 정도부터 글 읽기가 시작되었을까요? 현재 강학청 관련 자료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숙종, 순조, 그리고 고종의 서일남인 완화군 등의 강학청 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숙종은 5살, 순조는 7살, 완화군은 9살에 강학청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록에 의하면 현종은 3살에 19사략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고 경종도 5살의 기록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5살을 전후로 하여서 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 읽기라.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의 우리가 봐도 매우 어려운 한자를 읽은 거겠죠?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네, 물론 한문입니다. 원자는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천자문이나 유합을 가지고 한 글자씩 배우되 항상 배운 글자를 복습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글자를 익히는 시기였습니다.